부산 영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에게서는 서류나 도장 찍는 일이라며 폄하당하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30년 전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분이 나타나 상가 한 채를 증여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 뜻밖의 행운 뒤에는 치밀한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비상계단에서 우연히 들은 한 통화 때문이었죠. 그 순간부터 모든 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PART1 설정 조선소 사고의 그림자와 생존 시작. 여름 햇살이 뜨거운 어느 날 오후 초등학교 옥상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야, 서연아.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친구가 소리쳤지만 서연이는 이미 옥상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빠. 마침 서연이를 데리러 온 아버지가 아래에서 두 팔을 벌려 받아냈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척추 4번과 5번 사이가 손상됐네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아프다는 건가요? 네, 무거운 것은 들지 마시고 장시간 서 있는 것도 피하세요. 아버지는 원래 일하던 조선소 정규직에서 하청업체로 옮겨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 때문에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구나. 아니야, 아빠.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서연이는 아버지 등을 주물러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힘드시죠? 시장 상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아픈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도 몸은 챙기면서 하세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조선소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 5시경 도장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야. 모두 밖으로 나와. 아버지는 절뚝거리며 동료들을 피신시키다가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에 손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이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영도 주민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 주에 독거노인 안전확인 다녀와 주세요. 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복내동 쪽 할머니들인데 연락이 며칠째 안 되고 있어요. 서연이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 집씩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젊은 친구가 왜 이런 데까지 와? 안전확인 차 들렀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그냥저냥 살고 있지.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서연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지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있긴 뭐가 있어.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되지. 며칠 뒤 팀장이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일 정말 잘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요? 정식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어요. 서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현장 경험도 쌓았고 주민들 반응도 좋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대요. 정말이니? 우리 딸이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서연아. 이제 좀 안정될 것 같네.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숨쉬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이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매주 찾아뵈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은 어때요? 서연이가 와주니까 좋지.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주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서연이는 주민센터에서 긴급 생계비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산업재해를 당해서 소득이 끊겼대요. 당장 생활비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긴급 지원 대상이 맞겠네요. 서연이는 직접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긴급 생계비 관련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 드릴게요. 며칠 안에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서연이는 영도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연 씨,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아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있으면 보람을 느껴요. 서연이의 일상은 이렇게 영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PART 이 갈등의 고조 결혼과 시집의 압박, 그리고 폄하. 서연이는 지역 행사 지원 업무를 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온 서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민수라고 해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수는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져요.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서연이를 처음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대학은 안 나왔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일하셨는데 지금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조선소요? 그럼 집안 형편이 어려우시겠네. 서연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넉넉하지는 않아요. 결혼 후 서연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난 뒤 복직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어린데 꼭 일을 해야겠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제로라도 해야죠. 우리 생활비도 있고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이 돌볼 사람이 없잖아.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루 종일은 못 봐주고 오전만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돼요. 서연이는 시간제로 근무하며 아이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서연 씨,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팀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응급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가정에 무리가 되지 않나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주말 근무가 잦아지자 민수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주말마다 일 나가면 언제 가족 시간을 갖지? 미안해. 응급한 일들이 생겨서 그래. 응급하다고 해봤자 서류 작업이나 전화 받는 일 아니야? 서연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생명과 직결된 일들도 많아. 뭔 생명이야? 과장하지 마. 아버지의 요양비가 계속 늘어나자 시댁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 병원비가 부담이 너무 크지 않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데.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뒤 민수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주민센터 일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야? 무슨 말이야? 하루 종일 앉아서 서류나 도장 찍는 일 아니야? 서연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내 일을 전혀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공무원들 하는 일 뻔하잖아. 난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야.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명?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이는 우수 사례관리상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표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보, 상 받게 됐어.
기쁘게 말했지만 민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래. 뭔 상인데? 사례관리 우수상이야. 어려운 가정들 도운 게 인정받은 거야. 그런 상도 있구나. 축하 한마디 없이 민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 받았다고 하던데 상금은 나와? 상금은 없고 상장만 줘요. 그럼 별 의미 없는 건가 보네. 서연이는 혼자서 상장을 바라보며 씁쓸해했습니다. 민수의 학원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수입이 좀 줄었어. 얼마나 줄었는데? 거의 반 정도. 애들이 많이 그만뒀어. 그럼 당분간 내 월급으로 생활해야겠네. 미안해.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서연이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교육받으러 가야 해. 또 무슨 교육이야? 사례관리 고급과정이야. 더 전문적으로 일하려면 받아야 해. 시간 낭비 아니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찾아보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좋아. 그만둘 생각 없어. 민수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돈도 별로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고집해? 돈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현실을 봐.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면서. 서연이는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연님,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졌듯이 자신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시태그 PART 3 갈등의 고조심화 30년 전 인연의 재등장과 역보은의 전조. 서연이에게 새로운 담당 구역이 배정됐습니다. 서연 씨, 이번에 복내동 재개발 임시거처 단지를 맡게 됐어요. 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임시거처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재개발로 집을 잃은 분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어요. 대부분 고령자분들이고요. 서연이는 새 담당 구역을 둘러보며 주민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성만, 윤말순. 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서연이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분들 같았습니다. 첫 방문날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온 서연입니다. 문이 열리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성만입니다. 혹시 예전에 영도 조선소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박성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제 아버지가 김태준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김태준? 설마 도장팀에서 일하던 김태준 씨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박성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서연이구나. 내가 널 어릴 때 봤는데 이렇게 컸네. 안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말순아, 김태준 씨 딸이야. 서연이라고. 윤말순도 놀라며 서연이를 반겼습니다. 어머나, 서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조선소 화재 때 다치셔서. 아이고, 그런 일이. 많이 아프신가요? 폐가 많이 상하셔서 호흡이 어려우세요. 박성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태준 이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처음 조선소 들어갔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 그런 일이 있었나요? 물론이지. 내가 일을 못해서 잘릴 뻔했을 때 형이 나서서 막아주셨어. 윤말순도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사고 쳤을 때도 아버지가 수습해 주셨다니까. 그때 빚도 대신 갚아주셨어.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서연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준 이 형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 도와주고도 절대 말 안 하는. 박성만은 서연이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해.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났네. 거실에 앉은 서연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임시거처라고 하기엔 꽤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조선기자재 납품 일을 해. 작은 회사지만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 윤말순이 차를 끓여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운이 좋았어요. 조선소 그만둔 뒤에 작은 사업 시작했는데 잘 됐거든요. 수산물 물류센터 부지도 좀 갖고 있어. 영도 쪽에. 박성만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성공하셨네요. 아니야. 다 태준 이 형 덕분이야. 그때 도움 안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서연이는 실태 조사를 위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 건 다 제대로 신고했어. 우리는 지원받을 정도는 아니야. 박성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를 마치고 나서 박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병원비 많이 들죠? 네, 부담이 되긴 해요.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서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태준 이 형한테 진 빚이 있어. 갚고 싶어. 정말 괜찮다니까요. 박성만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진심이야. 형한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어. 며칠 뒤 박성만이 주민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있나요? 아, 박성만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 병원비 이야기 좀 하려고. 박성만은 법무사를 함께 데려왔습니다. 이분은 김 법무사님이고 의료비 지원에 대해 상담받으러 왔어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료비 신탁계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신탁계좌요? 네, 세무상 문제 없도록 처리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요. 서연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이해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검토했습니다. 사적 지원과 공적 지원은 별개거든요. 박성만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것만은 받아줘. 내가 마음의 빚을 갚아야 편할 것 같아. 서연이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그럼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문서화하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구청에도 보고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어. 며칠 뒤 의료비 신탁 계좌가 개설됐고 아버지는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운 일이네. 박성만이 그렇게 해준다고. 네, 아빠. 아버지가 예전에 도와주신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었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빠는 원래 그런 분이셨나 봐요. 도와주고도 기억 안 하는. 아버지는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통증 없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해시태그 PART 4전환점 클라이맥스의 서막 상가 증여 제안과 비상계단의 통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성만이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서연 씨, 시간 좀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를 위한 기념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요. 박성만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영도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추모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추모 공간이요? 네, 아버지 같은 분들을 기리는 의미로요. 그리고 그 상가를 서연 씨한테 증여하고 싶어요. 서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증여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내 마음이니까 받아줘. 하지만 증여세도 있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박성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건 다 계산해봤어. 세금도 내가 대신 낼 수 있고. 서연이는 집에 돌아가서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뜻밖의 일이야. 상가라고. 얼마나 큰 거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런데 위치가 괜찮다고 하더라. 그럼 받아야지. 왜 망설여?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내 이름으로 받으면 어떨까? 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세금 처리나 운영이 더 수월할 거야.
서연이는 뭔가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한번 알아봐. 시댁에서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서연아, 이런 건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맞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여자 이름으로 부동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져. 복잡하다니요? 가족 명의로 통일하는 게 관리하기 편하다니까. 시댁에서는 계속 인감과 위임장을 준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서연아, 빨리 서류 준비해.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공짜로 주는 건데. 서연이는 명예 신탁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서연이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구의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서연이는 자료 준비로 바빴습니다. 서연 씨, 발표 자료 준비됐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어. 왜? 상가 관련 서류 좀 가져와. 급해. 지금요? 간담회 준비 중인데.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이거 시간 맞춰야 해.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어서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명예 이전 받자마자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서연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고요. 상가 처분도 동시에 하면 돼요. 서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있어요. 증여받은 시점에서 이혼하면 혼인 재산이 아니거든요. 증여 취소당할 위험은 없고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성만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서연이는 더더욱 모르고. 서연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섭외해뒀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연결해뒀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상가 이야기 나온 순간부터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서연이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줬어요. 인감이나 위임장도 다 준비했고. 서연이는 눈치 못 챘고. 전혀요.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연이는 핸드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메모했습니다. 통화 내용도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최종 계약하고 그 다음 주에 이혼 진행하는 거네요? 네, 완벽한 계획이죠. 서연이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돼요. 서연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서연이는 자리에 앉아서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장소,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 특징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당할 순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자신도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을. 서연이는 책상 서랍에 메모를 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PART 5심판일 신탁 등기 매각의 3단 방어 설계. 서연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민수의 통화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박성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만 삼촌,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무슨 일이야? 상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성만은 기꺼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서연이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촌, 어제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서연이는 비상계단에서 들은 민수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성만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고 상가 처분한다고? 네, 명예 이전 받자마자 바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이런 배신이 있나? 내가 태준 이 형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박성만은 분노했지만 금세 차분해졌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더 똑똑하게 대응하자. 어떻게요? 기부 신탁으로 가는 거야. 아예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만드는 거지. 서연이는 기부 신탁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기부 신탁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거야. 그럼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박성만은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부 신탁으로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상가를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 통합 프로그램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운영권은 공익법인에 주고 감사권은 별도 후견인 단체가 맡는 거죠. 그럼 누구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나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박성만이 덧붙였습니다. 증여도 바로 신탁으로 넘어가서 개인 명의로는 단 하루도 있지 않을 거야. 법무사가 신탁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명예 이전, 이혼, 채무담보 목적 이용을 모두 금지한다고 명시했어요.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나요? 전혀 안 돼요. 애초에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서연이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제가 감사에서는 제외돼야겠네요. 맞아요. 이해 충돌 방지 때문에 감사권은 포기하셔야 해요. 서연이는 구청에 이해 충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님, 이런 상황이 생겨서 보고 드려요. 잘했어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맞죠. 제가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도록 각서도 쓰겠어요. 며칠 뒤 신탁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서연이는 집에 돌아가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왔어? 민수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상가 서류는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서연이는 신탁 등기 완료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기부 신탁? 이게 무슨 소리야? 박성만 삼촌이 공익 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왜 이런 걸 멋대로 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멋대로가 아니야. 원래 그런 뜻이셨어. 말도 안 돼. 다시 바꿔야 해. 바꿀 수 없어. 이미 등기도 끝났고. 민수는 서류를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답답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망쳐놓고. 기회라니. 무슨 기회 말이야? 서연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개인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걸 왜 기부해? 원래 그런 취지였어요. 취지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가족 먹고 살 것부터 생각해야지. 시어머니는 계속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야. 이런 바보 같은 며느리를 봤나? 서연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일이 뭐가 맞는 일이야? 가족도 못 챙기면서. 며칠 뒤 민수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신탁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 없어. 이미 공익법인으로 넘어갔는걸. 그럼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없어. 처음부터 무상기부니까.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모든 과정을 전자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신탁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익법인 설립서류까지 모두 백업해뒀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상가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서연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성만도 만족해했습니다. 잘 된 것 같아. 태준 이 형도 좋아하실 거야. 감사해요, 삼촌. 덕분에 좋은 일 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지역을 위한 공간이 될 거야. 서연이는 이제 민수의 다음 수를 기다렸습니다. 상가는 이미 안전하게 보호됐지만 이혼과 재산 분할은 여전히 남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준비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PART 6심판이 법적 조치와 재산 방어에 완결. 서연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서연이는 비상계단에서 들은 통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네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통화 내용을 메모해뒀고 시간과 장소도 기록했어요. 서연이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녹음은 안 했지만 간접 증거들이 충분하네요. 이혼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유리할 거예요. 배우자의 배신적 재산 편취 시도가 명확하거든요. 김 변호사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신뢰 파괴와 재산 갈취 시도를 근거로 유책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 신탁으로 처리한 게 탁월한 판단이었어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서연이는 안도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간병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고생 많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더 고생하셨죠.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아빠 자랑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더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다. 이제 됐어. 너 잘 크는 거 봤으니까. 이틀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만과 주민센터 동료들이 장례를 도와줬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태준 이 형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박성만이 위로했습니다. 태준 씨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동네가 따뜻했어요. 주민센터 팀장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장에 왔지만 서연이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박성만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이름으로 추모 장학금을 만들어보자. 장학금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박성만은 추모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서연 씨는 의결권 없이 자문만 해주세요. 왜요? 이해 충돌 방지 때문이에요. 공정하게 운영하려면 그래야 해요. 서연이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상가명의 이전이 실패하자 다른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어느 날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웬 이혼 이야기야?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계속 함께 살기 어려워.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잖아. 서연이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양육비는 제대로 줘야 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고. 민수는 자신이 주도권을 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정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합니다. 조정위원이 민수 측에 말했습니다. 상가는 애초에 기부신탁된 거라 분할 대상이 아니고요. 민수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에 증여받은 거 아닙니까? 기부신탁으로 처리돼서 개인 재산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서연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측의 재산 갈취 시도가 문제죠. 조정위원이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산분할보다는 양육비 이행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해진 날에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급하세요. 면접 교섭도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가능합니다. 민수는 원하던 걸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서연이는 아들과 함께 영도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엄마, 새 집이 좋아. 그래.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박성만의 추모장학금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추모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고등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서연이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상가 공간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 급식소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 공간이 됐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만족해했습니다. 밥도 맛있고 아이들도 예쁘고
서연이는 가끔 자원봉사로 도와드렸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이런 좋은 공간이 생겼어요. 공익법인 담당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성만 삼촌과 아버지 덕분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배신은 오히려 서연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줬습니다. 해시태그 PART 7 심판 3 지역사회 복귀와 사이다 역전. 상가 공간이 정식으로 문을 연 날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김태준 추모 복지센터 개소를 축하합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런 민관협력 모델이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서연이는 객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연 씨, 앞에 나와서 인사하세요. 박성만이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있을게요. 태준이 형 딸인데 인사는 해야죠. 서연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의 딸 서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 첫 달 운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거노인 42분이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셨어요. 주거 상담도 19건이나 연결됐고요. 의료 동행 서비스도 10일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박성만이 뿌듯해했습니다. 태준 이 형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한편 민수의 학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보, 학원이 망했어. 민수가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양육비가 좀 늦어질 것 같아. 그런 변명하지 마. 이행관리원 통해서 받을 거야. 너무 차갑게 굴지 마.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거야. 서연이는 더 이상 민수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팀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추모복지센터가 지역 통합 돌봄 우수 사례로 선정됐어요. 정말요? 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대요. 며칠 뒤 박성만이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식자재 공급을 도와주기로 했어.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이런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워. 서연이는 주민센터 본업도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서연 씨, 통합사례관리 전담으로 보직 확대됐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앞으로 세계동을 담당하게 돼요. 서연이의 담당 구역이 넓어졌습니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관협력 복지 모델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델을 만들게 되셨나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죠. 서연이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후속 후원사들도 생겨났습니다. 저희도 식료품 후원하고 싶어요. 의료봉사도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민관협력 사례관리 표준 지침으로 활용하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서연이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 사회복지사들과 나눴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정정당당하게 일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신규 사회복지사들이 질문했습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버텨내세요? 도움받는 분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해요. 그럼 힘이 나죠. 복지센터 1층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김태준님을 기리며라는 글귀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좋은 일 하고 있죠? 서연이는 가끔 아버지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도우셨던 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방문객들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이 공간의 기원이 되신 분이에요.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죠. 공익법인에서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회계 처리가 완벽하네요. 모든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기록됐어요. 박성만도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되니까 마음이 편해. 매년 운영 보고서도 받아보고 있어서 좋아요. 민수는 가끔 아들을 만나러 왔지만
서연이와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 또 와? 아들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어른들 일은 복잡해. 내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서연이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네. 서연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민수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시태그 PART 8결말 정의 실현의 감동과 지속 가능한 삶. 이혼 확정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아들과 함께 영도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아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우리 동네 복지센터 이야기. 친구들이 다 신기해했어. 그래, 자랑스럽구나. 서연이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김태준 추모장학금의 첫 수혜자인 고등학생이 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금 받은 김민준이에요. 안녕하세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서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김태준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세요. 민준이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박성만이 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정말 보람 있어요.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태준 이 형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공익법인에서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급식 서비스 2,500회, 상담 서비스 300건, 의료 동행 150회를 기록했습니다. 후원금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요. 외부 회계 감사도 깨끗하게 통과했습니다. 투명성과 효율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주민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전담으로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서연시 담당 사례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탁월하고요. 서연이의 담당 구역은 복내동, 남항동, 동삼동 3개 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정말 영도 복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네요. 동료들이 인정해줬습니다. 민수는 양육비를 이행관리원을 통해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아빠, 새일은 어때? 아들이 면접 교섭 때 물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는 잘해줘. 그래, 알겠어. 민수는 더 이상 서연이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신규 사회복지사 교육에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교육생들이 질문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면 가능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요. 개인의 선의가 시스템으로 확장된 사례죠. 복지센터에는 계속 새로운 후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도 정기 후원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건강검진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 되자 복지센터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태준님의 뜻을 기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만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서연이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어요. 그 뜻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공간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용자들도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지역사회에서는 이 모델을 다른 곳에도 확산하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영도 모델을 부산 전체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서연이는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투명한 운영 시스템도 필수고요. 어느 저녁 서연이는 아들과 함께 복지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 그래, 할아버지는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1층 기억의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보며 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빠, 우리 잘하고 있죠?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삶은 이제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영도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복지센터를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수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한 시스템이 개인의 선의를 안전하게 확장시킨 거예요. 서연이는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세상,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영도에서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서연이가 있었습니다.